네, 소개받은 이성남입니다. 잘 쉬셨죠? 네, 그리고 온라인인가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이성남입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행복한 고아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저자한 이성남입니다. 지금 좀 지루하시니까요. 핸드폰에 나행고TV 유튜브에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구독과 좋아요 하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저에게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책을 쓰고 나니 정말 많은 분들에게 격려도 받고, 또 사실 제 스스로 위축되는 부분도 사실 많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풀어나가야 될까. 나는 행복한 나행고 TV인데요.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50분간의 저의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삶을 다 할 수도 없고, 제 삶에 대해서 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를 하실 때에 어떠한 부분을 더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컨텐츠, 사실은 컨텐츠가 아니라 저 혼자 떠드는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멘토분들이라면 당연히 구독해서 하셔 계속 이걸 많이 시초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사항이며 의무사항이십니다. 나행고 이성남이고요. 고아도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할 수가 있다.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찾은 행복들이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당사자인 저를 앞에 세웠다는 것은 참 의미라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해서 아이들이 신청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지못해서,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좀 더 당차게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우선 저희를 세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앞에 보시다시피 옥저 건정 훈장을 제가 지난 2년 전에 받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자랑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자랑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만들고 여러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멘토분들에 대한 이런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이고, 이런 사례들이. 이전에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한편은 이런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아동 보호를 하는데, 아동 보호를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가. 좀 이해되시는 분만 고개를 좀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해 잘 안 되시죠? 오늘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요즘에 당사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사 출신이고 체육교사를 20년 하고 이제 시험을 쳐서 장학사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장애 학생들이나 또 다문화 학생들이나 탈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어떠한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원들에 앞서서 보호 아동들이 어떠한 그러한 권리를 찾아가고 있는지가 교사하면서 항상 좀 궁금하기도 했고, 사실 짜증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과연 보호 아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보호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도 좋진 않으시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5살에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부모님은 아직까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손으로 한번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저를 보고 손 내야지. 이런 질문을 좀 자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이유로 저와 떨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별, 특별한 이혼, 경제적인 것들, 실직 등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크게 아직 공론화시키지는 않았는데 유기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이 또 가정 위탁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제가 고아라는 말을 쓰는 건 사실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쓰기 싫고요. 방금 제가 여기 나오다가 앞서 강의를 듣다가 군대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시설에 있으면 군대를 가지 않는데 군대 간 친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와가지고 군에 이제 다들 배치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의 사정을 모르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모를 찾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도 들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친구들도 과연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될까?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협회에서 하다 보면 그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찾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19분 별로 좋은 상황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새아빠와 같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에게 있는 돈을 다 빼앗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뭐 제가 이 정도 뭐 상중하를 따졌을 때는 가장 하에 속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예. 뭐 이런 피해에 대한 사례들은 여러 기사나 또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멘토로서 오늘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조금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뭐 무관심했던 부분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심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너무 외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멘토를 시작했으니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던져 드려야 되겠다. 예, 제가 유기 피해자이고 실종아동이다. 실종아동입니다. 실종아동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있는 경찰분들이 왜 당신이 실종아동이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DNA 검사를 하랬더니 파출소에 갔더니 경찰서에 가라 하고 경찰서에 갔더니 파출소에 가라고 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에 갔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해서 교사다라고 해서 제에 대한 개인정보도 다 노출이 되고 성인인 저도 그러한 정말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아이들이 얼마나 수많은 그런 차별들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제가 선배로서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차별을 안다면 또 아이들이 다행이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알아도 그것을 억울하게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저는 그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함께 해주면서 좀 실천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싸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서 동명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 보호가 되어지고 있는 이 사항들이 정말 수많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지금 이제 아동 양육 시설들이 앞으로는 아동 치료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보육원에 지금 가장 많은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 들어오는데 정말 치료받아야 될 친구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동 양육 시설보다는 아동 치료 시설이 되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문제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겨나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어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곳에는 함께 뛰어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구글 뉴스의 자립준비 청년 기사라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멘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앉아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 사업이 요즘 현재 정말 대세입니다. 정말 대세예요. 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성에서 하는 희망 디딤돌 가족 이 멘토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훌륭한 이 강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예. 저를 만났으니까요. 예. 보통
제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거든요. 저희 협회로. 자, 본인이 내가 고위공직자다. 고위공직자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5급 공무원 이상이라고 칠게요. 5급 공무원 이상. 우리 교육장님이 한 3급에서 4급, 뭐 저희는 급수는 아니지만 교육 우리 행정직이라 한 5급 이상, 3급 뭐 사모님입니다. 멘토를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성적 B 플러스 이상. 서울권 대학에 있는 친구를 멘토를 하면 좋겠다. 5명만 선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 전화는 제가 받지는 않고요. 저희 부회장님이 여자분이십니다. 당사자이고요. 그분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이제 협회 부회장이니까 화를 내면 안 되고요. 화를 내는 좀 친구이긴 한데요. 예. 옥바라지라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이제 바로 끊더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멘토를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저희가 어떤 의문이 있지만, 저희도 좀 이제 좀 가려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좀 동의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맞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용하듯이 저희는 그렇게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용이라는 말이 나와서 최근 제가 이제 이 협회를 하면서 병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병이 뭐냐 하면, 저 신체적인 병은 아닙니다. 저 체육교사 출신이라 건강하고요.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예. 아까 앞서 첫 강의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조금씩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의심병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많은 후원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올게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눈빛을 보면 그분이 이제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분인지 뭐 이게 다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강사니까 이제 다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좀 아는 것 같아요. 저 느낌상. 예, 그냥 무의식 중에 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리를 둬야 할지 가까이 가야 될지. 그러면서 그 의심병이 이제 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이제 기관장님들을 만나면서 과연 우리 당사자 단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의심병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리고 많은 이제 교장 선생님들과 교감 선생님들을 만나면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텔레비에서 이제 봤든지 책을 봤다든지 신문을 통해서 봤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먼저 그분이 저를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너무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되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저걸 알아야 나도 알고 서로 알아야지만 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보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저를 모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아이들도 여러분들을 이제 만났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편견을 또 가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결론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다가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 사례는 아닙니다. 제 사례는 아니고요. 신선이라는 자립 전문가, 아름다운 재단에서 자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뭐 제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는 건 여러분 이제 뉴스에나 여러 출연 많이 하셨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강의에서 제가 함께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어릴 때 그 시설의 아이들이 어느 가게에 무엇을 사러 갔는데 이제 라면을 샀답니다. 라면을 샀는데 그 라면을 사면 이제 나무젓가락은 이제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젓가락을 이제 이렇게 많이 넣었답니다.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제 점원이 오셔가지고 그거 뭐냐고, 그거 한번 빼보라고, 나무젓가락인데 그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한 거죠.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강사님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쳤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설에 있는 어떤 헐크 같은 삼촌이 있었답니다. 시설에 보면 다 이렇게 군기 반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가셔서 왜 의심하느냐, 그 아이들이 시설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한번 싸워주었답니다. 속이 시원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지금 강사님이죠. 그분이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시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아이일 때
그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이제 아이인지, 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정체성으로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지. 예. 또 다른 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김성민 대표님이신데, 저희 당사자입니다.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말씀드리면, 어떤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한번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많이 견뎠는데, 예. 형들에게 많이 맞아도 이불 속에서 동생과 함께 울면서도 견뎠는데, 예. 신문을 돌리고, 뭐, 차별을 당하고 하더라도 정말 다 이겨냈는데, 예. 그랬더니, 좀 더 쓰임을 받아볼까?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뭐 사실은 뭐 저는 아직 제 성에는 차진 않습니다. 예. 무엇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생각을 계속 깨우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이제 제 그 옛날 생활이고요. 앞서 동명 국장님께서는 시설에 포커스를 막 쳤다면, 그렇죠? 오늘 정말 강의안을 프로그램을 잘 만든 건 보육원에서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스스로 무언가 이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시설을 벗어나면 잘 안 돌아가려고 하고 빨리 퇴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분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보호 연장이 되어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로서는 전담 기관에 있는 친구들, 희망 디딤돌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나는 빨리 퇴소를 하겠다, 19살에 퇴소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설 안보다는 사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니는 다녔던 학교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가면 또 수많은 또 차별을 당하는 거죠. 선생님이 뭐 물건이 없어지면 나오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면 친구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무시하고 하대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생님들을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중에 과연 시설에 자원봉사를 갔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다든지 정말 시설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등 수많은 이제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잠재적인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교육과정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그걸 만들었겠죠. 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것이 정당할까요? 아니면 불합리할까요? 여러 가지로 좀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당한 것들이 이제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를 하는데 준비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라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그 어떤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10명의 아이들이 준비물을 가져가야 된다면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에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또 꾸중 같은 것들, 예.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생님으로 인한 아이들이 겪는 그런 차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0년을 제가 학교에 있었고,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퇴소했던 곳에 아이가 제가 담임을 했기도 했고, 그 아이가 또 사람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퇴소한 시설을 방문했는데, 지금도 뭐 어떤 선도위원회랄까, 그 곳에 지금 이제 관련자로 있는 친구가 있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그 절차를 안내해 주기도 했는데, 정말 보통 학생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전학이라는 것으로 처분이 났습니다. 싸워야 되겠죠. 그래, 시설에서는 그냥 전학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하지 마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재심을 해서 아이를 위해서는 전학이 맞는지, 이게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딱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전학을 이제 했다는 건, 그 아이가 그리고 또 상급 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잘 보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곳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었는가 본데요. 그러면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막 이제 서로 많이 싸우다가 결국 그 아이가 엄마 그러면 나 고아원에 보내줘 라고 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라면 저희 아이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번 가봐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요즘에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고아원이 아닌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 6학년으로 알거든요. 나왔던 대상자가 어린 아이 입에서 고아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아이들도 고아원 아니면 고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어떤 전반적인 사람들의 정상 가정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장애인인데 뭐 정상인으로 우리는 정상인이다 비정상인 아니면 이러한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인식들이 너무나 큰 건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내면에 고아원은 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아마도. 예. 그 원초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이 사례는 이제 보육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럼 나랑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나는 다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서운하고 답답해서 출연한 내용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보육원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요.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질문입니다. 질문. 아동 양육시설에 이제 입소한 친구들은 군대를 간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 O였습니다. 이제 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시죠? O, X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좀 조건이 필요한가요? 간다, 안 간다로 해주시면 그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손 내려주시고,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방금 앉아 있는데, 제가 딴짓 너무 하얀 거 좀 죄송하네요. 예. 잘 들으면서. 군대에 간 친구로부터 아까 연락이 와가지고, 예, 잘 지내고 있다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그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예. 다른 이제 시설에 있는데, 다른 우리 보호관찰소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낼까 말까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숫자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예. 안 가는데, 몇 년 이상 시설에 거주해야 된다. 선착순입니다. 하나,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모르셨군요, 지금. 예? 자, 아닙니다. 땡! 밑으로. 5년. 3년. 예. 이쪽이 조금 빠졌으니, 예. 조금, 예. 그냥 던졌는데. 분위기 좋네요. 박수 치시고, 예. 저도 원래 좀 재미난 사람인데, 오늘 좀, 정말 앞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너무 띄우셔가지고, 제가 좀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예.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2-3시간도 할 수 있는데, 제 시간을 10분을 넘으셨습니다. 자, 5년이고, 제 때는 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는 갈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네, 지원할 수 있는데, 저는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체육교육과로 들어가서 다른 친구들이 다 ROTC를 하는데, 이제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 면접을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그때는 제가 계급을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 있는 분이었고요. 하나가 별은 아닙니다. 예. 나중에는 이제 그쪽에 있는 아마 대령 제일 높은 분, 제 ROTC의 대대장이신 분이 3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제 때만. 왜 3명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명이 다 있었는데 제 때만 갑자기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제 계급이 낮은 분이 아니고 ROTC 제일 우리 대학교에 계신 분, 무궁화 3개가 오셨습니다. 무궁화 3개 맞습니까?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화가 나면 너무 많이 납니다. 친구들 군대 갔을 때 혼자서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사회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 민방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 왜 군대 안 갔어? 라고 얘기할 때마다 해병대 736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가 해병대 736기입니다. 중요한 건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 혼자만 떨어졌어요. 12명 지원했는데 저 혼자 떨어졌어. 다행히 임용이 바로 합격됐
되는 바람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앞일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군인이 꿈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 붙었고요. 또 제가 편입을 해서 2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문제는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군대를 다 가야 한다. 다 가야 한다. 단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시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군대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이 군대 가게 되면 자립 정착금을 좀 더 준다든지 군대에서 이제 취업을 바로 이어줄 수 있도록 정말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취업과 그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뭐 다른 우리 뭐 특혜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모든 정책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하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이제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여러 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요즘 사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기 때문에 저는 또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 이 다음을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은 뭘까? 물질적으로 도와주다가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멘토링을 하는데, 멘토링 다음은 뭘까? 우리가 원한 건 돈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관계망일까? 그 다음은 뭘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너무 자꾸 이게 제가 분리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잘 지어볼게, 한번. 만약에 못한다면, 그럼에도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아이들이 도움받기를 거절하는 아이들이 많다. 수많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40살이 넘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사회에서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감이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많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2022년 7월 달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이제 권리와 자립, 심리, 즉 안정과 미래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가장 이곳에서 되게 신선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주자라는 것과 보호 종료 아동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립 준비 청년으로 용어를 통일하자, 그런 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 보시면 심리에 보면 바람개비 스포터즈 학대화되었고 공공후견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공공후견님보다는 지금 멘토 사업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들 여기 필기할 수 있도록, 이제 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좀 받아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훌륭한 것을 야나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메모를 하셔야겠죠? 우리 또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이 화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My little mentor, my real mentor. 나는 나의 진정한 멘토. 그 다음에 언제나 내 편, 언제나 내 편. 그리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어른. 그리고 나로 서기 스텝 업. 영어입니다. 스텝. 나로 서기 스텝 업. 그 다음 BTS, Best Teachers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족 이음 멘토링.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에 찾아봤던 멘토링들이 이름이더라고요. 노원구, 서초구, 전주시, 남양주시 등, 그리고 희망친구, 기아 대책에서 하는 멘토들의 이름입니다.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디딤돌 가족으로서는 정말 뭔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사업을 위해서 조금 이제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적어 주십시오. 그 바로 밑에 장에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멘토,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끊고 후원자,
그리고 사선으로 끊고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강의를 할 때 누군가로부터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라. 정말 뭐 이렇게 제가 사실 그 뭐랄까 교육장님께도 아부성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안 합니다. 저는 할 줄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예. 또 큰 맘 먹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격려는 1년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야, 그래, 제가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저는 정말 저를 이제 거의 35년 돌봐주셨던 멘토이자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 분들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께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작을 하셨으니까 제가 격려와 어떤 칭찬과 그런 말씀보다는 이 멘토가 후원자이고 후원자이가 자원봉사자인가?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결론은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로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후원자 이제부터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후원자 아닙니까? 시간과 여러 가지 뭐 정성을 쏟아야 할 텐데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되는데 이제부터 저의 이제 그 경험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에게도 그 후원자님이 계셨습니다. 후원자님이 계셨는데 특별히 잘해준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일 먼저 잘해준 건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에 이제 가정체험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가정체험을 이제 시켜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저에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제가 봐도 너무 훌륭하게 지금 이제 어떤 작은 마을의 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분께서 가정체험을 갔을 때 음식 먹을 때 음식을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덕분에 내가 저 성남이니까요. 성남이 때문에 잘 먹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내가 뭐지? 왜 내 때문에 뭘 잘 먹었다는 거지? 이렇게 신선한 그런 제 어떤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설이나 어떤 명절에 불러서 이 친구 공부 잘합니다. 공부는 잘 하진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한다고 그 어른들, 그 후원자님 이모의 어머니니까 저에게는 이제 할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장례식장에도 제가 다 가고 모시고 이제 했고요. 또 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그 한 분은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논하기 좀 힘들게 저보다도 100배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를 이렇게 성장시켰던 분이니까요. 이제 장충동 왕족발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정말 대단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어쨌든 그분께서도 제가 이제 많이 도와주셨지만 대학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이제 면허증을 땄는데 족발집에 족발 배달을 하면서 차 사고를 뭐 크게 내기도 하고 운전을 가장 편안하게 배웠는데 아르바이트를 가장 제일 먼저 이제 하게 하면서 새벽 2, 3시까지 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것들을 경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6세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았더니 그 어머니께서 양손에 정말 온갖 과일과 떡을 그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 60만 원입니다. 그 교직원이 60명이었는데 그 정도면 제가 떡 한 번 내면 아마 지금 생각해도 한 6만 원, 5만 원 되면 떡만 내면 되는데 떡을 정말 이렇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떡과 과일을 이제 사오셨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라. 그런 교장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집 구할 때도 많이 도움 주셔서 제가 계약을 못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대신 사인해 주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좋은 분이라고 소개 거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거 오늘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더 대단하냐 하면 이제 우리 김천에 보면 이제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소년 교도소에 교정위원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 버스에 태워서 자원봉사도 다니시고 족발집이 새벽 4시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2-3시간 주무시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이까지는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받아 적어주세요. 저도 받아 적겠습니다. 멘티는 멘토를 보고 배운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 처음 정말 여러분 제가 이 강연을 많이 다니지만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다,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분을 제가 많이 배우고 많이 따라가고 이제 좀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멘티들도 배울 겁니다. 어떤 것을 배웠냐면 좀 알려줄 필요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안 힘들었던 사람은 없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좀 있었다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저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신 분들이 저는 계셨으리라고, 계시고 또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어떤 신분을 공개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제일 첫 번째 느낀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제가 2, 3년 전에 이제 첫 책을 쓰고 1년 뒤에 동생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일한 동생, 제 혈육인 동생인데요. 그 친구는 저와 정반대입니다. 가출을 10번 정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정말 술, 담배는 이제 그냥 기본으로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가출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랄까,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형제니까 서로 울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얼마나 가출할 수 있는 그 용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 달에 2, 3만 원씩 용돈을 이제 받았거든요, 동생한테. 그만큼 이제 이 아이는 뭐랄까, 지금 이제 어디 가더라도 이제 형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이제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이 청년들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 멘토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생의 이 아픔을 겪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제가 장례식장 가더라도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큰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무도 제 친척들이 뭐 삼촌, 이모, 할아버지, 뭐 이모, 할아버지, 고모, 할아버지, 아무도 저와 관련된 분들이 그 앞에서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2, 3년 전까지는. 그런데 유일한 혈육인 동생이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정말 뭐랄까, 죽음이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에서 먼저 사별하신 분들이나 자녀들이 질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꼭 배우면 좋겠다, 분명히 배울 것이다. 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따뜻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 마약이나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드리고 조금 더 이제 교재에 되어 있는 내용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약물 중독이 너무 많아서 우리들에게 긴급 지원비를 달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과 관련된 것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셔서 그 아이가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나 분노나 상실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 자기 방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가정위탁이나 거르폼이나 아동 양육시설 출신 중에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민감한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알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아이가 얘기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만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멘토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
부모님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라, 찾지 말아라, 이것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아이들 중에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떠한 분들에게 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고, 몇 쪽인가요? 이 부분이. 여러분, 건강한 의존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건강한 의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17쪽 메뉴이거든요. 17쪽 메뉴에 건강한 의존. 이 부분을 꼭 멘티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갈로 열시고요. 사회적 의존, 심리적 의존, 뭐 경제적은 아니군요. 예, 사회적, 심리적, 예. 물질적 적죠. 예, 이거는 필수적인 거니까요. 예. 그런데 건강한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보이지 않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꼭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에 결론이었는데, 예, 보이지 않는 선을 절대 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선을 절대 넘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실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지혜가 필요한데 뭐냐면, 아까 저를 정말 지금도 뭐 반찬도 주시죠. 우리 아이들 딸 셋인데요. 가면 용돈을 5,000원, 10,000원 아니라 갈 때마다 50,000원씩 줘요. 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씀씀이가 큽니다. 가면 그쪽에 또 조카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 돈 많이 나가. 그런데 그분의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 위에 누나들은 뭐 저보고 오빠라 하고 잘 지내는데, 결혼식에 한번 가게 되었거든요. 예, 결혼식 갔는데 제가 이제 식권도 나눠주고, 그 신랑의 장갑도 없어 장갑도 챙겨주고, 또 시간 맞춰서 동선도 확인해 줬는데, 그 동안에 그 신부 대기석에서 가족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순간 내가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이렇게 일 도와주러, 뭐 마당새처럼 일 도와주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서 좀 서운하게 했는데, 서운하다는 표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마지막 이제 사진 찍을 때, 다 가족 사진 찍을 때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갔는데 신부 쪽에 가족이 너무 적어서 저는 또 신부 쪽으로 갔어요. 어쨌든 사진이 제가 얼굴 나왔으니까. 판단이 되게 지혜가 필요한 것. 제가 들어갈 것과 빠져야 될 그런 상황. 물론 어머니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오라고 했을 겁니다. 예, 물론. 근데 제가 물분 안 가리고 저도 찍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서운해했을 수도 있고, 뭐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다 그렇다기보다도 나는 잘했다. 내가 신부 대기실에서는 안 찍었지만 주변에 있는 그 어머니가 돌봐주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그 친구는 가족 사진도 안 찍었어요. 네, 돌봐주는 저는 가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사진 찍었고요. 중요한 건 그 멘토가 아니면 돌봐주는 분들과의 그 성향을 보고 어떤 그 아이들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 보이지 않는 선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만은 그 차이를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분이 입양은 아니지만 입양할 정도의 어떤 아이를 이제 거두었습니다. 거두었다는 표현보다도 멘토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가정 체험을 가다 보니까 친자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맞아, 친자식이죠. 친자식을 정말 이렇게 해코지, 심지어는 한번 죽이고 싶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언젠가는 상처받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스로 더 피해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이죠.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절대로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건강한 의존 한 적으신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아동권리 보장원에 계시는 정희중 이제 원장님께서 교수 시절에 주로 많이 사용했었던 문장입니다. 건강한 의존.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의지해도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건강한 의존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힘들지만 지금 LH에서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더 훌륭한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고 대학생과 대학생 아닌 친구들 좀 많이 접근을 잘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대학에 아이들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만학도도 있고 또 야간제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우리 학벌 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학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말 안 통하면 이성남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성남은 접니다. 예, 비율을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자립률이 높더라.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상은 추후에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실 거죠? 네. 지금 여기 30명 계시고요.
또 이제 인터넷상으로 30명 계시니까 구독자가 60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제 돈 벌지 않습니다. 저 겸직 다 허가 받았고요. 그리고 광고비 안 받는 걸로 교육자님께 다 보고해서 공식적으로 다 하는 거고, 구독 한번 누를 때마다 자립 정착금이 아마 지금 이제 대표님 50만 원인가요? 30만 원인가요? 40만 원. 4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50만 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를 때마다 20원씩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런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성남 활동하면서 야, 자립 정착금도 늘고 자립 수당도 늘고 자립 뭐 연장도 되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지만 0.001%는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0.00001% 기여할 수 있도록 구독입니다. 강제사항입니다, 여러분. 자, 취업과 관련된 부분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사이버 범죄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좀 정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데요. 세 가지를 좀 적어 주시면, 지금 이제 워크북에는 있는 거죠. 예. 서로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요, 고아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며, 고아에 대한 인식들, 즉 보호아동, 다른 말로 시설 보호아동, 태소아동. 저는 시설이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양육 시설인데 뭐 약물 중독 뭐 시설, 무슨 시설이 부정적으로만 비쳤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책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본질적인 그 고아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책이 한 군데 남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OX입니다. 빨리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 청년들은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아니, X 하시면 어떡해요. 자,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세모 있게요. 세모는 그냥 손가락으로 세모를 했어요. 하나,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제가 정답 안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어떠냐 하면, 부모를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용서보다는 이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성남은 실종 부모를 찾고 있다. 웃으시면 돼요. 웃으실 수 있습니다. 예, 첫 듣는 단어니까요. 실종 부모. 자,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예, 맞습니다. O예요. X는 뭐예요? 정답은 X입니다. 이건 정답이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건 정답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책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도 저 혼자만 고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 고민이 참 필요해요. 멘토를 하시면서도, 디딤돌 가족 멘토를 하시면서도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 부모를 찾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실종하다면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 수 있으니 나는 실종 부모를 찾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후원 아동입니다. 적어주세요. 이성남은 후원 아동이다. 세바시에 나왔던 정말 유명한 회장님께서 본인이 딜라이트인가요? 미국의 어떤 장학금 주는 재단인데요.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그 장학금을 통해서 저 유학도 가고 도움을 받았다고 세바시에서 나는 후원 아동입니다 라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당당하지 못했다. 책을 쓰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도 나는 후원 아동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이제 서포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보수 교육도 있고 다시 만나니까요. 그때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안 되더라 서로 논의하면서 이 멘토 사업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